네, 원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올해 캐나다의 겨울이 전국적으로 평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왔네요. 캐나다 기상청이 제공한 시즌별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초래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라니냐, 이 라니냐 형태로 해수면의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면서 캐나다의 온화한 기온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설국이라고 하죠. 캐나다 겨울 참 엄청나게 혹독한데 올해는 좀 포근한 날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면 좀 반갑기는 하지만 이 기후이상, 지구의 기후이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기분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올해 겨울의 시작이 예년과 비교돼서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적어도 12월 말경에나 돼야 본격적인 캐나다의 겨울 맛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강설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까지도 거리 양쪽에 쌓아놓은 눈, 이 눈으로 덮여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역시 지난 두 해와 달리 올해는 겨울이 좀 늦게 찾아올 그런 전망이라고 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1월과 2월에 접어들면서 미국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서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강설량은 예년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겠지만 얼음비, 프리징 레인을 비롯한 일명 얼음 폭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징 레인이야 뭐 겨울에 가끔씩 보던 현상이긴 하지만 얼음 폭풍, 이건 상당히 낯선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올겨울이 12월 중순까지는 좀 따뜻하다가 1, 2월에 들어서는 좀 혹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눈도 평년작이기는 하지만 이 얼음비가 좀 자주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들도 잘 점검하셔야 되겠고 스노우 타이어 꼭 장착들 하시고요. 안전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 5개월 코로나와 더불어 또 이 추위 환경까지도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거칠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겨울 월동 준비 시작하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들의 업무가 정말 거북이죠. 코로나 사태로 제한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못하나 서비스 좀 받으려도 이게 차일피일 하세월이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쌓아져가고 있는데요. 자, 온타리오주 주민의 민원을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서비스 온타리오죠. 이 서비스 온타리오가 현재 광역 토론토 일원에서 개장을 해서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센터에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예를 들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서비스 온타리오를 찾는 경우가 많죠. 어떤 한인이 전해주는 얘기는 급하지 않은 서비스므로 지금 서비스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고 얘기를 전해주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자, 다른 센터를 방문해도 마찬가지여서 차라리 당분간 면허증 교환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건 참 시급한 생활증명서인데 이런 것들이 긴급하지 않다는 게 어떤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온타리오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또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교환해 주는 것이 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근원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온타리오 현재 일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지만 아무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운전면허증 갱신, 건강보험증, 오히카드 갱신 이런 것, 그리고 면허증 주소 교체, 차량 번호판 스티커 새로 사셔야 되는 문제, 그리고 결혼, 출생, 사망증명서 발급,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은 참 긴급을 요하는 그런 얘기들이겠는데, 낚시나 사냥면허 발급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리 급하겠습니까마는, 글쎄요, 서비스 온타리오를 찾아갔을 때 그 담당자들이 저 낚시 면허를 좀 찾았습니다, 사냥 면허를 발급받으러 왔다 그랬을 때에 급하지 않은 업무니까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도 그렇거니 하고 돌아서겠지만,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오이카드 갱신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겠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주지만도
그 온라인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리 코로나이긴 하지만 이 민원이라는 건 참 중대합니다. 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법적 조치, 법적 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급하고 갱신해 주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이나 중고 차량 매매 신고, 건강보험카드 정보 사진 교체, 그리고 또는 신규 발급, 장애인 주차거소 발급 등은 이건 집적센터를 방문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 제한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게 뭐 어포인트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서비스 온텔에서 그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권이라든가 사회보장번호, 씬넘버 말이죠. 그리고 고용보험, 각종 국가연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연방정부의 서비스 캐나다죠. 이 서비스 캐나다도 서비스 온타리오와 상황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해결에 온라인과 전화 그리고 우편 이용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이 영어가 좀 서투르거나 컴퓨터 사용이 좀 익숙치 않은 시니어들,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대표 업무 중에 하나인 사회보장번호 발급, 씬넘버 발급은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지만 여권갱신이나 신규 발급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변제되기는 포스트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에서 메일로 이런 여권갱신이나 신규 발급된 서류들 우편으로만 처리하다가 혹시 메일링 미스, 우편 착오가 생기면 또 어떤 불편이 생길지 그것도 참 염려가 되긴 합니다. 아무튼 30일 이내로 급히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제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 일정을 증명해주는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온타리오, 서비스 캐나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이 축소가 돼서 겪는 불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필요한 증명서의 듀 데이트, 익스파이어리 데이트, 만기 확인하셔가지고요. 미리 한 두어 달 전부터 미리미리 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쪽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덕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오는 1월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빠르고 공정한 백신의 배포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퇴한 장군 릭 힐리어 장군을 총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혀줬습니다. 힐리어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지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나토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원로 군인입니다. 이 사람을 총책임자로 지정한 것은 이 백신의 공급에 이 군병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언 엘리엇 온주 보건장관에 따르면 주정부는 연방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160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80만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백신 확보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인구당 11번 맞을 수 있는 양이 배포가 된 겁니다. 캐나다 만세입니다. 캐나다 인구는 약 3,770만 명인데 현재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반면에 구입량으로는 세계 최고인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당 확보량에서 우리가 2위를 미국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총 7개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남는 백신은 더더군다나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많이 확보해뒀다가 온 국민 다 맞춰주고도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있다면 바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 캐나다 또 만세입니다. 백신은 사람당 두 번씩 맞게 됩니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임상시험 중 백신의 예방 효과가 평균 70%라고 아주 겸손하게 밝혔는데요. 경쟁 대열에 어쨌든 합류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에는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예방률 자체는 낮다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워서 유통 및 보관하는 데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캐나다가 인구는 3,700명인데 자관 4억 1,400만 회분을 확보를 했다. 백신을. 참 부지런한 나라고 늘 백성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만세입니다. 자, 캐나다는 이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판사든 검사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잘못했으면 뒤늦게라도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은폐하고 무마하려고 애를 쓰는가? 다소 화기가 돌고 있는 이 글은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룡이라는 드라마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올린 실시간 채팅글의 일부입니다. 저도 요즘 이 드라마 보는 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룡. 그 근육질 배우 권상우,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카리스마 굉장히 강한 배우 배성우, 이 두 주연이 이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데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시는 분 계시면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룡 처음부터라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글들이 실시간 채팅에 글로 올라왔는데요. 포털 연예 코너에 이례적으로 이런 과격한 반응이 나온 것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실화의 바탕을 뒀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태용, 권상우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박태용, 이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일약 슈퍼스타가 된 인물로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사건, 그리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사건의 재심을 승소로 이끈 박준영 변호사가 모델입니다. 실명 박준영입니다. 그가 맡았던 실제 사건들까지 이름만 바꿔서 드라마에 그대로 날것으로 등장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인공들이 남달리 대단한 정의감을 가진 인물도 아닌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극중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는 의욕은 넘치지만 그걸로 유명해지면 사건도 수임하고 돈도 벌고 싶다는 세속적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놓고 자, 여러분,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극중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기자로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배성우 배우가 역할을 하고 있는 박삼수라는 극중인물, 기자인데 특종 기사를 물어와서는 자, 이걸로 빌딩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허풍까지 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업상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주인공들이 돈과 출세에 한눈 파는 모습은 오히려 리얼리티를 더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에 환호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유력 정치인의 자서전 대필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가 결국 거절하는 모습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소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항상 막판에는 양심에 따라서 정의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묘하게도 현 집권의 그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에는 이런 후기도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정의감으로 무정하고 대단한 집단인 양 행세하던 세력들이 집권 후 도덕적인 몰락을 뒤어서 그런지 참 이 드라마 보고 느끼는 게 많다. 그래, 우린 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속물들이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에서 양심을 따를 뿐이라는 캐릭터에 호감이 간다. 항상 근엄한 얼굴로 정의와 공정을 소리 높이 외치는 사람들이 그다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또 개천용,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천용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가붕계 행복론, 이 가붕계 행복론을 멸종위기에 돌린 동물들을 당당히 제목으로 썼습니다. 개천용. 조국 전 장관은요, 과거에 10대 90의 사회가 되면서 용이 될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처럼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참 구멍 많은 궤변입니다. 개천을 사이좋게 바꾸자는 입 바른 소리인데 보십시오. 조국 자녀 대학원 입시 관련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관련 소문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선 내심 그 조국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죠. 반면에 이 드라마는 내 자식이 또 내가 용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깨어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말 같지 않은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드라마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이 정권을 깨닫게 됩니다. 개천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면서 자신들은 도통 구름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살인자라고 불러대고 호통을 치죠.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을 국회에다 불러놓고 어이, 의원님 살려주세요. 예산 좀 주세요. 한번 해봐.
이게 말입니까? 이런 오만한 이런 태도는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있는 정신병자들의 행동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집권 세력을 보면서 코로나로 발이 꽁꽁 묶여 바깥 출입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된 국민들은 이 드라마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이 어쩌다가 이런 드라마나 한 편 보면서 위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건지 그건 참 억울하고 어이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위로받는 세상, 이 정권 아래서는 그게 정녕 그렇게도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 촛불 켜서 집권한 그런 정권인데 촛불을 우리가 그때 왜 켰었는지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촛불, 정태춘이 불러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소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건방지네요. 젊었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죠. 촛불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촛불 왜 켰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선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라. 외로움 다 되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은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가도록 정치는 초심이라 비틀을 대며 국민을 외면했는데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 정의를 차버렸는데 국민을 저버리신 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을 들던 때를 기억하며 후회에 몸을 떱니다. 정치는 초심이라 비틀을 대며 국민을 외면했는데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 정의를 차버렸는데 국민을 저버리신 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을 들던 때를 기억하며 후회에 몸을 떱니다. 그때 왜 촛불을 들었는지 내 가슴 내가 칩니다. 내 가슴 내가 칩니다.
아직은 임기 조금 남으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촛불처럼 세상을 환히 밝게 이끌어주는 그런 정권, 남은 기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